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이었던 김건희 어젯밤 마침내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날, 이 굴욕의 기록은 오롯이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이름의 오점으로 남겠죠. 돌이켜보면 김건희의 순간순간은 국정농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무기 삼아 온갖 비리와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기에 김건희의 구속은 정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 헌정 질서를 짓밟은 죄를 단 한치의 예외 없이 끝까지 밝혀내고 엄벌하기 바랍니다. 8월 13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사성 장군 출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네. 최고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예. 자주 뵙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그렇죠. 어젯밤에는 김건희가 결국엔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늦었지만은 사필 기정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법원이 마땅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역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 있는 상태는 처음이잖아요. 예. 너무나 사실 불행한 사건이죠. 다시는 이런 역사의 일이 전철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사실 김건희가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최후 진술에서는 결혼 전 일들까지 네. 나와서 불편하다라는 심경을 전했고,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목걸이를 받은 게 맞냐? 안 받았다. 이렇게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참 부부가 닮아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네. 입만 열면은 입 벌고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그런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목걸이 이런 거 받는 거 지금 정황 증거들이 막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권력자가 받는 이런 뇌물 이런 것들은 아주 엄정히 저는 수사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권력형 비리는 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단순 강도하고는 또 차이가 많잖아요. 네. 단순 강도는 1억을 훔치면 1억의 피해만 있지만은 권력 비리는 1억의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얻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피해가 큰 현상이죠. 그래서 권력형 비리로 저는 이번에 단정을 짓고 싶고 이런 것들은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엄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는 처음에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더 해먹을 수 있겠다. 네, 그러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네, 네.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공직자들은 늘 조심하거든요. 공직을 받으면은 오해받을 일 안 하려고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김건희는 아예 작정을 하고 되자마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내를 잘 아니까 또 거기에 그걸 이용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또 붙어서 네. 뇌물을 주고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고 이러한 행태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서야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네. 그걸 밝혀내기까지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는 둘 다 구속이 됐으니까 각자의 진술이 좀 변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은 사실 수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분야에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도 안 이뤄졌는데 이제 겨우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에서 이런 것들이 속속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보들도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명 다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겠나 싶고요. 국민적인 의혹을 가졌던 그러한 것들은 빨리 특검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최근에 오늘 아침에 최고위 회의에서 로봇계 관련해서 네. 새로운 의혹을 말씀하셨어요. 네. 로봇계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유튜버 서모 씨로부터 시계를 받고 네. 이 서모 씨의 회사에 로봇계 이 특혜 계약을 따낸 거잖아요. 네, 요 그렇죠.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계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산 개방하고 그 공원 개방할 때 로봇계가 그 네. 울타리 옆에 다니는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마 그 로봇계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제가 제보를 받아 보니까 방첩사령부에서도 로봇계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운영하는데도 계단 같은 데 올라가는 것이 제한되고 하니까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고 쭉 추적을 해봤더니 한 대에 1억 2,3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1억 2천만 원 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한 것 같고 한 대를 일단은 그거를 구입했는데 실제 이것이 서모 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실제 대통령 경호처에 구입이 됐고 방첩사에서도 네. 윤석열 정권 때 그걸 굳이 방첩사가 그걸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방첩사에서 구입을 해서 방첩사 인원들도 처음에 의아해했다 그래요. 별로 쓸모도 없는데 왜 저거를 구입을 했지? 네. 그래서 이 연관성을 특검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네네. 제보를 그러면은 받았죠. 그 네. 왜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 이렇게 네. 걸어다니던 로봇계랑 같은 모양인가요? 그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아. 그 비슷한 형태이고 그래서 제보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이 한 대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거의 폐기 처분이 됐다. 이것이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방첩사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자료 요구를 해서 조금 전에 받았었는데 네. 1억 2,3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다.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서모 씨와 관련된지는 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구입한 출처 회사가 혹시 관련이 있는지 네. 그쪽 그건 본인들은 모르겠다. 예. 이런 거죠.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이 로봇계를 구입할 때는 네. 대통령의 경호의 목적으로 구입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거기도 하나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첩사에도 경호부대가 있거든요. 예. 경호부대에 현재 자료를 그 당시 제가 제보를 받기도는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로 구입을 했다는데 지금 오늘 방첩사로부터 국방부 그쪽으로부터 받아보니까 국방부에서 지시로 구입을 해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수사를 해서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면은 이것은 심각하죠. 이것은 방산 비리로 방산 비리. 확대되잖아요. 예. 네, 군에서 그런 장비가 네. 김건희가 관여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기종이 그렇게 됐다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방첩사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거는 무기 체계거든요. 사실은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네. 연관성을 수사해 봐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예, 조사가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인가요? 또 한 번 서울구치소를 이제 방문을 하셔서 네. 이제 윤석열 강제 구인 관련해서 어떤 점이 미비했는지를 보셨단 말이에요. 네, 네. CCTV는 결국에는 확인을 못 하셨습니다. 네, 네. 예. 결국 확인을 못했죠. 사실은 CCTV를 봐야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 또는 구치소 교도관들이 소극적으로 했는 것인지 그런 걸
밝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야 다시 3차 체포영장 집행할 땐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3특검 종합대응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 보진 못했는데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중대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외환죄, 내환죄라든가 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이라든가 성폭력 범죄, 뭐 범죄 단체 조직, 폭발물 이런 중대 범죄자들은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러한 구치소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은 공모잖아요. 예. 구치소 안에 윤석열이가 안에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모 집행 과정의 그렇죠. 시스템이기 예, 예. 때문에 공개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열어서 합의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계속 예. 따져 물었으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좀 윤석열 변호인 측이 고발을 자꾸 한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위축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는 구치소장을 비롯해서 교도관들이 좀 소극적으로 이런 대응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날 많이 질타도 하고 그렇게 예. 했었죠. 네. 그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깜빵 내의 구치소 생활을 CCTV로 확인한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윤석열은 안 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그렇죠. 네. 그 김현우 구치소장인가요? 네, 네.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통해서 영전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특혜를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 대단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예. 2차로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회의실도 준비 안 하고 실제 기자들은 사실 건물 앞에까지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정문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좌진도 못 들어가게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보좌진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더니 보좌진은 들어갔는데 또 회의실도 준비 안 해놓고 교도소장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접견하는 형식으로만 준비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무실에서 회의해야지 무슨 접견이냐. 그래서 회의실을 뭐 10분만 달래서 시간을 줬더니 회의실 준비도 아주 미흡하고 마이크도 딱 하나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소극적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물어봤죠. 그때가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협조해 주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정성호가. 그럼 그런 지시를 받으면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서라도 있냐 하니까 계획서도 안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들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지시도 이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를 했고 그런 것도 법무부에서는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잠깐만요. 아니 네. 장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네. 구치소 측에서 그 지시에 대한 어떤 그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서조차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통상 그런 장관 지시가 내려오면은 치밀하게 계획을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진짜로 이번엔 체포영장 집행이 될 수 있게 인원은 몇 명 배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워게임도 하고 할 텐데 실제 그런 계획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계획을 안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일 당시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면 마이크 한 개 준비하고 회의실 네. 준비 안 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다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의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아마 윤석열이가 그 임명한 구치소장이니까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또는 고발 위험성 때문에 소극적인가 좀 일부 양보해서 해석을 한 그런데 전반적으로 근무 태도가 아주 지극히 불량한 거죠. 네, 소극적이고. 윤석열이 재구속된 이후에요. 네.
소환 조서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네. 재판도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구치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는 꼴이 돼버리는데 혹시 네. 특위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그럼요. 되는데 예. 앞으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처럼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만나가 또 김건희도 당장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가서 점검도 하고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교도소 구치소 측에 문제가 있다면은 징계를 했고 인사 조치를 해서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법 집행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예, 겁니다. 예. 네네. 특검의 역할도 있지만 전 네. 민주당의 이 3대 특검 네. 특위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몇 번을 방문해서라도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문 분야이십니다. 네, 네. 이 정상회담 가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트럼프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은 최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방위비 분담금은 협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아, 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그렇죠. 이미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미가 한해 합의가 끝났어요. 그렇죠. 앞으로 5년 예.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난 바이든 정부 끝날 때 이미 합의가 됐고 그 합의안이 우리 국회까지 통과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양국의 약속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만약에 미 측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이걸 가급적이면 의제에 빼야 되는 거고 의제화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양국 간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다.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 만약 논의를 한다면은 양국의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미 동맹의 신뢰의 문제에서 금이 간다라는 거를 미 측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국익 차원에서 좋지 않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끝난 사항인데 우리가 굳이 우려를 자꾸 하잖아요. 물론 트럼프는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요구를 막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그런 어떤 수싸움에 우리가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일기 때 방위 분담금을 5배 더 달라고 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시간을 지연을 시켜서 결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의도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받아줄 건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키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전략은 네. 이미 협의를 마친 분담금 안이 있다. 네. 요걸로 가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미 합의가 다 새로 할 됐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미 내년에 1조 5천억 원 정도 이미 합의가 됐거든요. 예. 올해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는 걸로 합의가 돼 그렇죠. 있어서 예. 내년에 1억 5천억 정도 합의가 돼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무슨 또 트럼프가 나와서 더 바뀌었다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라든가 이런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미국과 한국, 우리나라 사이에 생각하는 그 동맹의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약간 중국을 좀 많이 뭐랄까 견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의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국한해서 여기에 상주한다 이 개념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플러스 중국까지를 견제하는 예. 역할을 주한미군에게 주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은 사실 오늘 어제의 주장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미국이 주장해 왔어요. 2000년 이후에 중국이 부상하면서부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좀 더 확장하자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이해를 많이 시켰어요.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만 좀 대응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걸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미국 조야에서도 여기 의견 일치는 안 돼 있는데 일부는 주한미군은 현재처럼 국한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중국 견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워싱턴의 목소리는 확장해서 중국까지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트럼프 정부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에 좀 위기가 올 그럼요. 수가 있잖아요. 예. 중국하고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출입이 얼마나 많은 국가고 예. 잘 지내야 되잖아요. 굳이 그래서 그런 용어도 뭐 중국 견제라는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북한 위협에 이렇게 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뭐 네. 그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정도만 이렇게 예. 해야 되겠죠. 아, 네, 네. 용어를. 그 네. 용어 정리에도 조금 네.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위 회의에서도 요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이 대북 확성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군 당국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의해서 북한은 대납 확성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북한의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뭐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한에는 모든 통신선이 단절이 되고 그 물밑에서 예전에 그 연결됐던 인적 네트워크도 다 단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뢰가 바닥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북한과 하고는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고 앞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은 신뢰가 기본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네. 여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북한에서는 소음 방송을 중단으로 응답했고 이번엔 대북 확성기를 다 철거하니까 북한에서 일부 대남 확성기 철거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아직은 다 일부만 철거는 안 했어요. 그건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반응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이심전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할게 너들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단절되니까 네. 그래서 북한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눈을 아주 깊게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신뢰가 쌓여가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종결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화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 15일 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쪽도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거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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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네. 이제 나왔고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 함께 네. 만찬을 네.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라고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치열하게 당대표 경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소 가열이 된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 간에 조금 가열되고 한 것이 아직도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대통령께서 두 후보를 불러서 정청래 대표하고 불러서 식사하면서 우리는 한 식구다, 하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고, 그럼 우리 또 그 밑에 있는 당원들, 박찬대를 지지한 당원이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 당원이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제 하나로 가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천만다행이라고 보고요. 국정 운영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이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또 권리당원들도
하나로 뭉쳐서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렇죠. 네, 새롭게 아이고. 나온 인물 네. 기승 전환길 네, 그렇습니다. 이분 때문에 굉장히 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네.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완전히 전환길 전당대회 같아요. 지금 다시 윤석열 어게인을 하고 있고 예. 사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잖아요.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아직도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을 못하고 국민께 사죄도 못하고 내란 정당으로 그렇죠. 계속 가고 예.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저는 실제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라든가 저런 사람들 국민의힘 예. 일부 관련자들을 조사하게 되면은 실제 국민의힘 해산 관련되는 것도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해산이 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시간이 너무 네, 그러니까 짧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 그러니까요. 또 나와주시는 걸로. 네, 네, 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끝장 인사이트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